자, 오늘 에코프로 지금 장 중인데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현재 마이너스 4% 정도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네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자, 어저께 영상도 그렇고 제가 엊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구간들 있잖아요. 이 하락세 구간들. 이 하락세 구간들이 어 더 떨어질 만한 자리라고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게 이 지수 자체가 현재 3.46%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런 지수에 대한 바닥 시그널, 그러니까 바닥 리테스트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급락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이런 지수의 단기적인 급락은 절대 피해가지 못할 것이지만,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지수의 하락보다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진짜 크게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거의 마이너스 7%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한 3-4% 정도 큰 낙폭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점 언제라고? 바로 이 반도체에 쏠려 있는 수급들이 재분배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지수의 단기적인 하락은 에코프로 BM에게도 분명 조정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여기 단계에선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왜냐면 사실 에코프로도 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면 최근 11월 4일 날 고점 찍었을 때 여기서 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많이 또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이 거의 고점 대비 10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대응을 분할로라도 조금만 대응을 할 줄 알면 아마 이 조정 구간이 지금 상당히 누구는 힘들겠지만 누구는 기다려질 거야.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거, 우리가 확실한 저점에 대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진 우린 절대 매수를 할 수 없다. 네. 이제 근데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임박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매수를 가져갈 만한 타이밍을 좀 재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뭐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요, 절대 매도를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때와 매수를 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어저께 엔비디아가 장중에 5%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2%대까지 급락이 나왔거든요. 장중 거의 한 8% 가까운 등락폭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시장,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재료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최근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혀. 네. 너무나 중요한 이제 시기이고, 누구는 포기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AI 버블 쪽이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정도로는 그렇게 명확한 이유가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팔자가 되다 보니까 약간 패닉셀도 분명히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버블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매출이 최근에 엄청 좋게 나오고 영업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 4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높았고 재고 자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이거 매출이 높게 잡히긴 했는데 지금 돈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계속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중심으로 두는 만큼,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포커스를 두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이제 셧다운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죠. 그러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것도 뭔가 경제 지표를 보고 지금 이게 12월에 동결이다 인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지금 좋아하셨는지 아니면 얼마나 또 나빠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가 힘든 시장이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시장은요, 악재는 괜찮아. 근데 불확실성, 예측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들,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날 거고 지금 그동안 지수를 주름잡아왔던 AI 쪽 반도체 쪽이 낙폭이 한번 커지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이 추세, 상승에 대한 추세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타점까지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차트로 볼게요. 이제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라서 지금 제가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상승, 이 3파 고점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끌고 갈 거고 강세장 패턴에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줄 알아야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대까지 끌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 4파 조정 단계 있잖아요. 이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4파 조정 단계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치울게요. 단기적인 이 파동 자체에 대한 이 4파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한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까지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끌고 나갈 건데 제가 뭐 라이브 방송도 킬 거고 그리고 또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찍을 거지만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이 나올 땐 여러분들께 항상 또 저번에 고점에서 매도도 마찬가지였고 문자로 안내를 먼저 해 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매수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에코프로 BM의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제가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또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이제 저한테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받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의만 받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시장이나 코스닥 뭐 ETF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시장을 읽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또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 매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보고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시면 우리 좋은 그림 그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마무리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